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5강의 exercise 1 하겠습니다. 자, meaning matching is the process of recognizing elements referenced in the message and accessing our memory to find the meanings we have memorized for those elements. 자, 여기서 reference 단어 정도만 지시대상. 자, meaning matching이 뭐냐면 의사가 아니고 의미 매칭. 자, 의미 매칭이라는 건 과정인데요.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recognizing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과정이래요. 뭐를? 그 구성 요소들을 메시지 안에 이 지시 대상 그 요소를 인식하는 과정이고 또 accessing our memory 우리의 기억에 access 접근하는 과정이에요. 뭐를 하려고? 우리가 그 요소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의미, 그 요소가 뭔지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고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럼 여기 병렬을 보면 and잖아. 그러면 of recognizing and accessing 요렇게. 그러면 인식하는 과정이자 접근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의미 매칭이 뭐야? 예를 들어 뭐 학교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러면 그 구성 요소 글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인식을 하는 거야. 학교. 그 다음에 우리 기억 속에서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모라이즈, 암기하고 있는 그 의미, 학교라 하면 아 우리가 가서 공부하던 곳 하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우리 기억 속으로 학교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더라 하고 접근하는 그 과정, 이 의미 매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혹은 비교적 automatic task다. 자동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빡 우리는 학교 들으면 딱 떠오르죠. 학교가 뭔지. It may require a good deal of effort to learn to recognize symbols in media messages and to memorize their standard meanings. But once learned, this process becomes routine. 자, 그것은 꽤나 a good deal of 이게 뭐야? 많은 양의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양을 세아리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 해당하는 great number of 자, 요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A good deal of, a great deal of. 자, 미디어 메시지 안에서 그 상징하는 거를, 심벌을, 상징을 인식하고 recognize, 알아내는 걸 배우는 데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뭐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기준이 되는 표준적 의미를 memorize, 암기하는데 노력이 좀 든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학교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상징을 알고 그 표준 의미를 memorize 하는데 노력이 든다. 자, 그러면 이게 병렬이 어떻게 되버려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리고 요렇게. 그러면 이 to가 이렇게. 이러한 노력이 든다는 얘기예요. 상징을 이해하고 또 그 표준 의미를 기억하는데 노력이 든다. 근데 말이야, but 하지만 일단 뭐가 되면 자, once 접속사죠.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이에요. 그럼 일단 learned 배워지는 거죠. 여기 주어가 누구대? 우리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구성 요소 it을 말하는 거야. 그게 일단 배워지기만 하면 그건 배워지잖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과정은 꽤 루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자동적으로 automatic task라 그랬죠. becomes routine. 하나의 루틴이 된다. To illustrate. 여기서 illustrate는 예를 든다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think back to when you first learned to read. 너가 처음으로 읽기 배웠던 그때로 돌아가 봐라. 뭐뭐 할 때.
대로 돌아가 봐라. You had to learn. 너는 배워야 했어. How to 동원이를. Was printed on a page. 자, 그 페이지 종이 위에 프린트된 단어들을 인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지. printed, pp죠? 그 단어들은 프린트 되는 거니까 페이지 위에 프린트된 그 단어들을 인식하는 방법을 너는 배워야 했다. How to 동원이. Then, 그리고 나서 너는 기억을 해야 했다. 그 각각 단어의 의미를. 자, 첫째 단계, 우리가 책 읽는 거를 초등학교 저 어릴 때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봐요. 첫째, 너는 종이 위에 프린트된 그 단어를 인식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파닉스를 배우는 것처럼 국어도 그렇게 배웠겠지. 글자 가나다라를. 그리고 나면 너는 그 각각 단어의 의미를 암기를 해야 됐지. 학교가 뭔지, 밥은 뭔지, 뭐 이런 거 외웠겠지. 그리고 the first time you saw the sentence. 이 단어인데,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dig through the ball to Jane. dig이 볼을 제인에게 던졌다라는 문장을 네가 처음 봤을 때, which. 계속적인 폼이지.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양의 work, 노력이 필요했죠, 여기서는. 자, 어떤 노력이냐면 to divide the sentence into words. 그 다음에 to recall the meaning of each word and to put it all together. 자, 노력인데 세 가지 노력을 해야 했다. 딕이 제인에게 공 던졌다. 이 문장 하나를 네가 처음 봤을 때 무슨 노력 필요하냐면 자, 첫째, 문장을 단어로 쪼개는 노력. divide, 나누다죠? 그러면 to divide 하는 노력, 코마, 그 다음 to recall, 회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뭐를 회상하냐면 the meaning of each word. 그 단어를 쪼갰어. 그럼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였지? 하고 회상을 해야 되지. 머릿속에 암기해놨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and 또 뭐를 하는 노력. 그거를 이게 문장이니까 자지 말고 to put it all together. 함께 합치는 문장. 이게 단어 하나 뜻은 아는데 이제 그 문장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일지 요거 세 개 하는 과정, 이 노력이 요구됐지. 너가 처음 이 문장 들었을 때, 봤을 때. 근데 만약에 훈련을 하고 나잖아. 연서야, 집중.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 너는 이 과정을 perform, 수행을 더 어떻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연습을 오토매티컬리 하게 그냥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읽는데 알아서 쭉쭉 단어 하나는 안 쪼개고 알아서 문장의 물을 쏙쏙 빨리빨리 들어온다는 얘기죠. Learning to read in elementary school. 초딩 때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essentially 필수적으로 뭐다? The process of being able to recognize a longer list of reference and to memorize their denoted meaning. 자, denoted 되어 있죠? 표시된. 자, 그래서 이 초딩 때 우리가 읽기를 배운다는 건 이 필수적으로 어떤 과정이냐면 긴 목록, 리스트. 아까 레퍼런스는 지시 대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지시 대상의 긴 목록을 recognize, 인식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being able to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들의 표시된 의미를. 자, 그럼 주제는 뭐 돼요? 적으세요. 의사 매칭 과정. 의사 매칭 과정에 하는 방법 혹은 의사 매칭 과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순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럼 밑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어머, 주제를 위에 적었어야 되는데 여기 적어버렸네. 자,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다가 자, 의사 매칭은 자, 메시지 요소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접근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연습하겠죠. 자, 연습을 통하면 이걸 더 빨리 하게 돼요. 연습을 통해 더 빨리 쉽게 수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죠. 읽기를 배우는 이유다. 됐죠? 자, 뒤에 지우고요. 빈칸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자, recognizing 여기서부터요. 어디 있냐면은 elements까지 요거 빈칸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외워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들어가면 되거든요. 갑니다. 첫 번째 어법입니다. recognizing and accessing. 요거 두 개죠. 자, 2번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동화된 일. 그럼 뭐예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잖아요. 요게 2번입니다. 3번요. 상당한 양의 할 때 이거 쌤 세아리는 거 아니고 못 세아리는 much로 바꿀 수 있고 3번이요. many effort 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 병렬 나와요.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라고요? 아까 to learn and to memorize니까 요거 두 개 병렬인 거 요렇게 병렬인 게 4번입니다. 그 다음 한 번 익혀지고 나면은 PP죠. 요거 5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여기 코마 위치 있죠. 계속적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요구했다 이렇게 되죠. 자, 계속적용법은 코마 대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게 6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요. 병렬 있어요. to divide요. 그 다음 to put 그리고 to recall 요렇게 세 개 병렬이죠. 7번입니다. 그 다음 8번이요. 자, and죠. 병렬 있어요. 자, 요거랑 누구랑? 얘랑 병렬이죠. 요렇게 나란히. 요게 8번입니다. 자, 그래서 어법 정리하고 나면요. 어법이 8개고요. 아까 빈칸 의사 매칭의 의미 비운 거 요거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2 넘어갈게요. 갑니다. 자, the idea of the machine-like brain has inspired and guided neuroscience since it was first proposed in the 17th century, replacing more mystical notions about the soul and the body. 자, 이게 주제를 미리 대치적으로 얘기하고 가면 기계론적 생물학의 개념과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 자, 볼게요. 자, 아이디어인데 개념이죠, 요건. 자, 어떤 개념이냐면 기계와 같은 뇌. 기계와 같은 뇌. 뇌를 기계로 보는 거예요. 기계 같은 뇌가 inspire, 영감을 줬고, 그리고 guided, 이끌었다는 거예요. 뭐를? 뉴로사이언스를, 신경과학을. 뭐 이후로 그게 처음에 17세기에 도입된 이래로 신경과학을 이끌었고 신경과학에 영감을 줬다는 그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 아니죠. 주어동사 이미 나와버렸네요. 이게 주어네요. 개념이 영감을 줬고 이끌었다 이렇게 돼야 되네. 자, 그럼 and 보세요. has inspired, has guided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다시 기계와 같은 뇌. 그러니까 기계론적 이 뇌에 대한 개념이 뭐다? 영감을 줬고 이끌었어요. 신경과학을. 그게 처음에 17세기에 도입되고 제한된 이후로 코마, ENG 뭐 하면서 대체시키면서 자, 뭐를 대체시켜요? 더 mystical. 자, mystical이 뭐냐면 신비로운이에요. 더 신비롭고 신비로운 개념. 뭐에 대한? The soul and the body. 이 정신과 육체, 정신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해 이 신비로운 개념을 대체시키면서 17세기에 도입된 이래로 기계와 같은 이 기계론적 뇌에 대한 개념이 이 신경과학을 이끌었다 이 얘기죠. 과학자들인데 누구에 의해 감명받았냐면 갈릴레오요. 이 갈릴레오의 발견에 감명을 받았던 이 과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갈릴레오를 후가 설명합니다. 후 열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요까지네요. 자, 갈릴레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받았죠. 뭐를 보여줬냐면 shows that 접속사 대시웠어요. 자, 뭘 보여줘? 행성들이 planets들이 could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고 뭐라고? inanimate bodies로서 자, inanimate가 무생물이거든요. 그러면은 bodies까지 붙이면 무생물체 뭐에 의해? mechanical forces 기계적 힘 자, 기계적 힘에 의해 moved, 움직여지는 일종의 무생물체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줬던 갈릴레오의 발견에 감명받은 이 과학자들이 자, 과학자 주어죠. 이제 동사 나옵니다. came to believe, 믿기 시작합니다. that er를 접속사를요. 모든 자연이 기능할 수 있다고 뭐로? 큰 우주 시계처럼 시계가 뭐야? 기계죠. 우주 시계처럼 즉 기계처럼 기능할 수 있다고. subject to 뭐에 영향받는 이란 뜻이에요. 자, 뭐에 영향을 받냐면 물리학 이론. 물리적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우주 시계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4번 앞까지 문장에서는 기계와 같은 뇌에 대한 개념 자체가 17세기 때 신경과학에 영향을 줬어요. 17세기 그때 도입된 이래로 뭐를 개념을 대치시키면서 정신과 육체에 대한 신비로운 개념을 아예 싹 바꾸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갈릴레오의 발견에 감명을 받은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근데 갈릴레오가 뭐를 발견했냐면 무생물체라는 거예요. 행성들이 뭐에 그 기계론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계론적 힘에 의해서 무생물처럼 이 행성들이 움직이고 작동한다라고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자연 만물은 우주 시계와 같이 기능을 한다. 기계처럼 뭐에 물리적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과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별 살아있는 생명체 그럼 이걸 뭐죠? 개별 생명체라 그럴까요? 예, 개별 생명체 합시다. 그리고 이 개별 생명체, 그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개별 생명체 하나하나 뭐를 포함한 신체 기관이죠. bodily organ. 신체 기관. 우리의 이 신체 기관 안에 있는 내장들, 허파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을 포함한 이 개별 생명체들을 어떻게 explain, 설명하냐면 mechanistically 어떻게 기계론적으로 설명한다. as though는 얘들아 as if랑 똑같은 거거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마치 그것들이 기계인 것처럼. 그럼 과학자들이
이 생성 이 원리가 물리 이걸 돌아가고 기계론적으로 받아들이듯 우리 생명체 또한 그것들이 마치 기계인 것처럼 기계론적으로 우리 신체 기관도 묘사했다. This idea that all natures were like vast mechanism. 자, 동격대시 나옵니다. 여기 있죠? 동격대. 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은 거대한 메커니즘. 여기서 메커니즘은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할게요. 거대한 메커니즘, 즉 기계처럼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같다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동격 또 있어요. and 또 어떤 아이디어? 동격 또 나와요. 우리의 organ, 이 신체 기관이 machine-like, 기계와 같다는 그 아이디어는 이게 주어, 아이디어가 주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사 나와야죠. 동사가 없는데 이거 to place 하면 안 되죠. replaced 동사 대체시켰어요. 그 2000년 동안 2000년 먹은 이 그리스 아이디어를, 그리스의 개념을. 자, 그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 요건 동격 아니라 관계대명사네요.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죠? 이게 동사니까요. 모든 자연을 살아있는 뭐다? 유기체. 지금 이거 갈릴레이랑 위에 있던 과학자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기계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계라 그랬는데 뭐를 대체한 거야? 2000년 된 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그리스식 마인드. 아, 살아있는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라고 한 이 그리스 아이디어를 replaced, 바꿔놨다. 그리고 우리의 bodily organ. 이거보다 아까 신체기관이라고 했죠? 신체기관 as anything but inanimate mechanisms. 또 어떤 아이디어야? 계속 우리 모든 이 자연 만물과 신체 기관 이게 다 살아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그리스 아이디어를 꾸미니까. 자, 그러면 anything but 중요하죠. 이게 뭐로 바뀌면 안 돼? nothing but으로 바뀌면 안 돼. 이거 서로 반대말이야. 자, nothing but은 얘들아 오직 only랑 똑같은 거야. 이것만 돼야 된다는 거고 anything but은 얘들아 뭐냐면 뭐를 제외한 뭐뭐가 결코 아닌 이런 뜻이에요. anything but은. 그러면 inanimate machine이니까 무생물의 기계 메커니즘이니까 무생물의 기계 그러니까 뭐 저기 메커니즘이라 합시다. 미 절대 아닌 걸로 봤던 그리스 아이디어를 싹 바꿔놓은 거다.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이 문장 다시 해석해볼게. 아까 3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그들은 이 개별 생명체를 이 신체기관 포함해서 기계론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 마치 기계인 것처럼.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자연이 메커니즘이다. 거대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이 신체 기관이 기계와 같다. 라고 생각한 이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던 2000년 된 그리스식 이 생각을 리플레이스 바꿔놨다고요. 자, 그럼 그리스식 생각은 지금 과학자들 생각하고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건 어때? 아, 아니야. 자연은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야. 생명체야. 그리고 우리 신체 기관은 무생물적인 메커니즘이 결코 아니야. 그래서 anything but이 들어가야죠. 여기에 nothing but 되면 이거야 이 말이야.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생물 메커니즘이야 이 말이야. only 오직 이거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nothing but은 절대 안 된다. But 하지만 the first great accomplishment of this new mechanistic biology was a brilliant and original achievement. 하지만 그 첫 번째 그 위대한 이 새로운 mechanistic biology 그러니까 기계론적 생물학 기계론적 생물학의 업적 혹은 성취는 뭐였냐면 바로
눈부시고 original, 독창적인 성과물이었다. 주제, 예, 생물학. 그렇게 하세요. 됐죠? 주제 적을게요. 부른다. 쓰세요. 기계론적 생물학의 개념과 업적. 기계론적 생물학의 개념과 업적. 개념과 업적. 갑니다. 자, 17세기에 자, 기계 같은 두뇌. 기계 같은 두뇌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게 신경과학을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발견한 게 있는데,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냐면, 행성은 뭐와 같냐? 역학적 힘으로 움직이는 무생물체다, 이렇게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갈릴레오의 이 생각, 행성이란 역학적 힘으로 움직이는 무생물체다, 이 생각에 영향을 받아 불어가지고, 여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영향 받아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자연은 물리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모든 자연은 큰 우주 시계처럼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향받음, 물리 법칙. 그 다음, 그러면서 신체 기관은, 그리고 개별 생명체들은 결국 기계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게 기계론적 관점. 이걸 자연으로 넓게 보면 자연은 거대한 메커니즘이다. 기계다. 이게 기존 그리스 개념 대체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존 그리스 개념은 위에 생명체들, 몸의 신체 기관, 그리고 우주가 기계처럼 돌아간다는 개념과 반대겠죠. 그리스 개념이 여기서 뭐대? 아까 했죠? 뭐다 그랬지? 어디 갔노? 자연은 곧 살아있는 유기체고, 또 무생물 메커니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개념과 배치되는 거, 이거를 대치시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빈칸이 지금 많거든요. 자, 빈칸 집어넣을게요. 자, 어디서부터냐면은 갑니다. 자, mechanical forces. 여기. 행성은 기계론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무생물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어디 영향을 받냐면 물리학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리적 법칙. subject to가 뭐에 영향을 받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생물체, 그리고 이 신체 기관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마치 그것들이 모두 뭐인 것처럼, 기계인 것처럼.
지금 빈칸이 다 같은 맥락인 거 느낌 나죠? 그 다음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하나의 행성들을 자연을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봤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도 기계와 같다고 했어요. 다 기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계론적 생물학. 자, 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빈칸은 빈칸인데 색깔은 다르게 할 거야. 빈칸은 빈칸인데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리스식 개념 뭐야? 살아있는 유기체. 이것도 빈칸이다. 빈칸인데 그리스 밑에 있기 때문에 색깔 다르게 한 거다. 그리스는 이거를 살아있는 유기체라 그랬어. 죽어있지 않은.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빈칸이 8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쌤 뭐 물어볼 거냐면은 의미 물어볼 건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아이디어. 어디? this 아이디어 요거요. 자, 요거 의미 물어볼 건데 부른다. 의미가 뭐예요? 적을게. 신체 기관을 포함한 개별적인 생명체를 기계인 것처럼 기계론적으로 보는 것. 신체 기관을 포함한 개별적인 생명체를 기계인 것처럼 기계론적으로 보는 이 생각은 그리스의 2000년대 생각을 대체시켰다. 자, 요거랑요. 자, 그 다음에 어휘 가겠습니다. 자, 어휘요. 자, 첫 번째 어휘입니다. subject to 어디 갔니?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거 동일한 거. 뭐랑 똑같냐면 dependent. 자, 뭐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dependent on 하고 그럼 얘는 그의 영향을 안 받는다, 독립적이다 랑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independent on하고 같아지면 안 돼요. subject to는 dependent 이거 의존하는 거 뭐에 영향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고 independent 하면 걔랑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요거 한 개랑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맨 밑에 쌤 이거 anything but 절대 nothing but 하지 말랬어요. 요거요. 쌤 반대가 nothing but이라 그랬다. 뜻이 반대가 돼본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inanimate. 요게 뭐예요? 무생물이죠. 자, 이게 동일 단어가 무생물이잖아. 생명이 없어. lifeless예요. 그 반대말은 animate겠지. in 떼면 돼요. animate.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original. 자, original 할 때, 이거 진짜 오리지널 할 때 그 오리지널 아니고요. creative, 독창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휘가 총 몇 개? 4개입니다. 자, 마지막 어법 하면 됩니다. 나 문장 삽입이 있다. 자, 문장 삽입이 어디 있냐면은 4번 문장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까지. this idea 여기요. 네, 아니요, 4번 문장 그렇죠, 끝까지. 자, 이 아이디어는 그 기계 같다. 이거는 그리스 이 아이디어를 바꿔놨다. 이렇게 되는 거. 이 개념이 뭐대? 앞에 신체 기관을 포함한 개별적인 개개를 본다. 이 부분 아닙니까? 이거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4번 여기 문장 삽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법 갈게요. 어법 어디 있냐면은 첫 번째. 분사구문 나옵니다. 코마 ing 대체하면서 어법 1이요.
어법 2는 감명을 받았어요. 갈릴로에 의해서. 피피적 감명은 받아지는 거라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론적인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PP입니다. 3번. 대상이 움직여지는 무생물체니까. 4번입니다. 오! 아니지. 3번, 잠깐만. 1번, 2번. 그러면 이거 3번 했으니까 그럼 얘 4번 합시다. 얘 4번입니다. 코마, that은 절대 안 되죠. 5번입니다. 기계적으로 해서 여기 mechanistically 부사 온다는 거. 요게 5번입니다. 자, 6번은 동격 세트인데 어떤 생각? 요런 개념하고 또 요런 개념. and에서 이게 두 개 묶이잖아요. 동격입니다. 요게 몇 번? 6번. 자, 마지막 7번. 요거 that은 주격관대입니다. 7번.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빈칸이 총 8개에 어법이 7개에 자, this idea 의미 넣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장 삽입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4개예요. 안 돼요. 엑서사이즈 3번 할게요. 아니요. everybody 지금 여유 있어 보여요. 갑니다. There's little doubt that climate change will make it harder to produce enough food for the world's growing population and will alter the seasoning timing, availability, and quality of water resources. 자, 여기에 중요한 그거 다 나오는데요. 우선에는 자, little 보세요. 이거 얼리를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doubt가 의심이잖아.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려면 거의 없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가 오면 망해요. 오면 안 돼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어떤 의심이냐면 여기서 대시 자, 동격 대시니까 관로 안 할게요. 관로 안 할게요. 그냥 표시를 요렇게 동격입니다. 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어떤 의심의 여지야? 기후변화가,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잖아요. 자, 이런 기후변화 자체가 뭐 할 거라고 가목적어를 진목적어 요걸로 바꿔서 해석해줘야 돼. 가목적어, 진목적어. 자, 기후변화가 뭐를, 투부정사, 이게 지금 진목적어예요. 뭐를, 늘어나는, 점점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또 and, 그리고 alter, 대체하고 바꿀 거라고. 자, 뭐를 바꾸냐면 seasonal timing, 이 계절적 타이밍, 시기, 계절적 시기. 그리고 availability, 가용성, 즉 이용 가능성. 그리고 수질, quality of water니까 수자원의 질.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의 계절적 시기, 수자원의 이용 가능성, 수자원의 질을 바꿀 거라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병렬 걸리는 거 다시 볼게요. 첫째, 이 의심의 여지 할 때 그 의심이 여지가 없다 할 때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뭐냐면 기후변화 자체가 투 동원이 하는 걸 어렵게 만들 거래요. 늘어나는 증가, 인구가 증가하는데 식량을 제공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식량을 제공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 자, will make 할 거라는 것. 그 다음 둘째, will alter 할 거라는 것. 그럼 and에 의해 이렇게 병렬이죠.
뭘 할 거다? 수자원의 질과 가용성과 계절적 시기를 바꿔놓겠다. 바꿔놓을 거다. 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이게 뭐다? V1, V2다. 대절에 해당하는 V1, V2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거 다 바뀐다는 소리죠. 식량은 또 공급이 힘들고. 그래서 avoid ing요. 뒤에 반드시 동명사 오지요. 뭐를 피하기 위해서? 이 농업의 확장을 피하기 위해서. 자, 농업 확장이 into 어디로 농업 확장하는 거야? 이미 환경적으로 threatened area. 환경적으로 위협받는 지역들. 부사가 형용사 꾸며요. 환경적으로 이미 위협받고 있는 기후변화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 농업을 확장시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농업 생산성 증가의 현재율이, 즉 농업 생산성 증가률 이런 소리죠. 자, 이거 한꺼번에 이어지면 농업 생산성 레이트가 비율이니까 생산성 증가율. 농업 생산성 증가율이 doubled, 2배가 돼야 될 거다. According to the World Bank, 그 세계은행에 따르면 뭐를 하면서 분사구문이지? 뭐뭐 하면서 minimizing이니까 최소화하면서 뭐를 최소화해? Associated 관련된 환경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 말이야? 1번에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걸 피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에서 농업을 하는 거, 확장시키는 걸 피하려고 이 농업 생산, 피하려면 농업 생산성 증가율이 2배는 돼야 돼. 그래야 그쪽에서 이제 농업 못하고 이러니까 그쪽, 되는 쪽에서 2배를 생산을 해야 늘어나고 있는 증가를 인구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세계뱅크에 따르면 2배는 어쨌든 생산해야 된대요. 뭐는 최소화하면서 환경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그렇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 5도씨가 올라가잖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데 만약에 글로벌 워밍 때문에 5도씨가 올라간다. 그러면 농업 생산성이 전 세계적으로 decline, 감소하겠지? 특히 어디에? 열대지방, tropic 지방에 even with changes in farming practice. 뭐를? 농업 관행도 싹 다 바꾸면서 뜨거워지니까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뜨거운 데서 잘 사는 그런 뭐 농작물을 기른다거나 뭐 과일을 기른다거나 바꾸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뭐 이상 300만 명 이상 추가적인 인간들, 이 사람들이 거의 malnutrition 때문에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의미한대요. 매년. 그리고 switching energy systems from fossil fuel to renewable like solar or wind. 요까지 여기 에너지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뭐에서? fossil fuel, 화석연료에서 뭐로? 재생 가능한 걸로. 재생 가능 에너지. 그래서 우리 막 전기차로 다 바꾸잖아요. 재생 가능 에너지. 뭐와 같은 뭐 태양열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이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는 뭐 할 거야? climate change를 이끄는 emission. 이름 뭐야? 방출. 뭐 배기가스 이런 거를 방출을 줄일 거야. 뜬금없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영양실조로 사람들 죽는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생가능 에너지 이거 왜 나와요? 버려야죠. 5번은. 그죠? 이 해석 왜 했지? 하지 말걸. 5번 갑니다. 심지어 the more likely 가능성이 있는. 심지어는요. 2도씨, 그러니까 5도씨는 조금 앞으로 일어나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먼 얘기고 더 가능성 있는 2도씨에 만약에 워밍이 일어나잖아. 2도씨 올라. 그러면은 new weather pattern, 새로운 날씨 패턴이 생길 거야. 막 기상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막 폭우가 내린다거나 막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challenging in conventional agriculture practices and between 뚜루뚜루뚜루뚜루 요까지